저 사람에겐 뭔가 끌리는 것이 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익숙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된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과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차이에서 출발한다. 팔고 난 다음 전화 한 통을 더해주는 세일즈맨, 아랫사람의 말을 1분 더 덜어주는 리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먼저 하는 배우자, 한 발 앞서 먼저 베푸는 직장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린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 반드시 거창한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화나 인사, 칭찬이나 사과 및 감사 방법이나 횟수의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끌끄럽다면 그 자리에 누구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곳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의사와 함께 책 읽으며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읽었다가 최근에 다른 북튜버인 소리내어 읽다님의 추천을 받고 다시 읽어보는 책입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심리학 박사 이민규 선생님이 지으신 책이로요. 이민규 선생님은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 전문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공군에서 장병 선발과 심리검사 담당 장교로 복무한 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카운슬러로 일했다. 조선대학교 교과대학 정신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아주대학교 부설 아주심리상담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 이상심리학, 정신건강, 동기화 정서 및 행동수정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2001년도 제1회 아주대 강의 우수교수의 상으로 수상하였다. 네, 이 책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첫 인상이 좋은 사람이면 비이성적이지 않으라도 감성만 터치하면 된다. 그리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자주 보면 정든다. 두 번째, 강점을 찾아 비언어적 수단으로 칭찬하고 뜻밖의 친절을 베풀면 된다. 3.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고 끝은 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자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북튜브인 그 책추님님의 책 읽는 방식으로 우선 프롤로그를 먼저 읽어보면 모든 일 뒤에는 관계가 있다. 남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도 안 되는 일로 진땀을 베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나든 좋은 대접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딜 가건 기분 나쁜 사람들을 만난다. 외모, 능력, 학벌, 뭐가 부족해? 그런데 왜 난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신이 왜 선택되지 못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외모, 능력, 학벌, 뭐가 그리 잘났어?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역시 그가 왜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실패한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모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가벼운 우울증에서 심각한 정신병까지 모든 심리장애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 크고 작은 비즈니스 문제 역시 거의 언제나 그 중심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일 뒤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다. 아이에게 자기 방을 치우게 하는 일부터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까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바꾸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친밀한 관계의 협조자가 있다. 그들에게는 가족, 동료와 선후배 및 고객을 끄는 힘이 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남다른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곳이 된다.
얼마 전 모 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최고 경영자 527명에게 CEO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능이 무엇이었나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대인지능이라는 답변이 1위로 나타났다. 인간의 행동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남을 잘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인지능의 차이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끄는 사람과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차이에서 출발한다. 고객의 기분을 알아차리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팔고 난 다음 고객에게 전화 한 통을 끊었는지 여부가 탁월한 성과를 내는 세일즈맨과 고전하는 세일즈맨을 갈라놓을 수 있다. 아래 사람의 의견을 몇 분 더 들어주는지 여부가 따르고 싶은 리드와 멀리하고 싶은 관리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오며가며 인사를 주고받는 자세, 칭찬 빈도와 칭찬 방식이 동료 관계의 질을 좌우한다. 작은 친절에 대한 감사 정도와 표현 방식,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지에 따라 부부간의 금슬이 달라진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창한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화나 인사, 칭찬이나 사과 및 감사 방법이나 횟수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비법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손에 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에는 그런 비법이 없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곳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란 생각뿐이 아니라 실천 액트가 따라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야 한다. 1. accepting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 문제를 인정한다. 2. choose 많은 대안을 창출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한다. 3. tracking action 선택한 해결책을 활용하고 실천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문제와 그 원인을 파악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 해결책을 선택했다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만약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다시 액트 과정을 거치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려면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다.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각 장의 끝부분에 마련된 Stop and Think란은 독자들이 책 읽기를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반드시 연필이나 볼펜을 들고 읽기를 권한다. 책을 읽다 새겨둘 말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별표나 느낌표 등 자기만의 기호로 흔적을 남겨보자. 책의 내용 중 어문점이 발견되면 물음표를 표시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정없이 X표를 긋기 바란다. 문제가 발견되면 신랄하게 비판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게 되면 즉각 책의 여백에 적어두라. 그렇게 할 때 이 책은 진정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이고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의 공동 저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바를 얻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5년 가을 이민규.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하면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다. 첫인상 관리하기가 나름이다.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시는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보고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이며 자주 보면 정이 들고 만나다 보면 좋아진다. 칭찬 방법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지고 웃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으며 바디랭귀지를 놓치면 사람을 잃게 된다. 챕터 2에서는요. 끌림을 유지하는 1%의 차이, 관계의 발전을 말하는데요. 나는 왜 나를 사랑해야 하는가? 다름을 인정하면 공감이 쉬워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간단한 법칙 1, 2, 3 작은 빈틈이 마음을 열게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뒷담화 만족은 짧고 후회는 길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지속되는 만남을 위한 세 번째 챕터에서는 끌리는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다. 관계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돌 붙여도 돌아선다. 위대한 사람에겐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
뜻밖의 작은 배려가 친밀함을 더해준다.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사과는 먼저 하고 변명은 나중에 하라. 당연한 일에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고 퍼주고 망한 장사는 없고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는 아는 것이 힘은 아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책을 읽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읽고 난 다음에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처세 관련 책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여전히 관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계발 서적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도무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모두 읽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사람, 그로 인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해결책이 제한되어 있고 비효과적인 해결책을 반복한다. 오래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이다. 셋째, 설사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당나라 때 명시인 백거이가 항주 자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항주 근처의 사찰에 도림이라는 일엄난 고성이 있었다. 도림은 노송 위에 올라가 자선을 하는 기이한 버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 있는 새 같다고 해서 조가선사라고 불렀다. 불경에도 해박했던 백거이는 소문을 듣고 도림선사를 찾아가 그 고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나무 위의 도림에게 백거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불법의 깊고 큰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도림선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하며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대단한 가르침을 기대했던 백거이는 신통치 않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도림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요. 이에 백거이는 크게 깨달아 지행합의를 이루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은 독자가 많을 것이다. 불법의 큰 뜻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든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역시 기본은 매우 단순하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분 좋게 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제공하는 사람은 호감을 사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미움을 사고 가진 것조차 잃게 된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는 로버트 풀검의 말처럼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관계의 기본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칸다 마사로니는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가 분명한데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책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99%나 된다. 그렇다.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99% 대열에서 빠져나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1% 대열로 들어가면 된다. 책을 다 읽었다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들춰보자. 밑줄 긋고 메모하고 별표 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자.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만들자. 그리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당장 실천하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아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만 힘이 된다.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실천이란 현재 이곳에서 원하는 그곳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교량이다. 99%를 이해하지만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1%밖에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원하는 곳에 더 먼저 도달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하나씩 매일매일 변화를 시도한다면 조만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행동으로 달라진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많은 챕터들이 다가왔는데요. 비교적 오래된 책이지만 그 중에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끔 한 챕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가 곧 시작이다. 루이 라무로. 첫인상은 좋았는데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반면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지내면서 진국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이 동업자를 찾는다면 누구와 동업을 하겠는가? 거래를 튼다면 누구와 계약을 하겠는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빌려달라고 할 땐 돈이 생기면 그 돈부터 갚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 입사 면접에선 회사에 온몸을 바쳐 충성할 듯이 행동했지만 퇴직할 땐 안면을 몰수하는 사람도 있다. 구애할 땐 입안에 있는 것도 꺼내줄 것 같다가도 자기 사람이 되면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경우도 많다. 길을 가다 갑자기 볼 일이 생겼는데 화장실을 찾을 수 없다면 볼일만 보게 해준다면 어떤 대가로 치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볼일을 보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뒷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은 욕구의 상태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말해준다. 첫 인상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끝인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들이 뒤끝이 안 좋으면 첫인상이 원래 나빴던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점수를 받는다. 조기 기대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보에 좌우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신건성 효과 또는 최신 효과, recency effect라고 한다. 첫 인상은 그 사람의 생김새나 표정, 말투, 배경 등 외향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지만 끝인상은 외향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 성격, 일의 결과에 의해서 판가름된다. 좋은 관계를 오직 유지하고 싶다면, 지속적인 경쟁 우위에 서고 싶다면 첫인상이 아니라 끝인상 관리를 잘해야 한다. 첫인상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끝인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팔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성패를 좌우한다. 얼마 전 서해안에 어느 포구를 찾은 적이 있다. 한 식당 앞을 지나는데 인상이 좋아 보이는 부부가 주차장까지 뛰어나 우리를 그 집으로 안내했다. 가격표를 보고 좀 비싼 것 같다고 하니까 조개탕에 밑반찬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계산을 마치고 난 다음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그 이유를 물었더니 밑반찬 값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들어올 때와 말이 다르다고 했더니 자기가 언제 계산에 추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인 남자의 표정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험악해져 있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다. 그 식당처럼 제품을 팔 때와 반품, 환불 또는 애프터 서비스를 원할 때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들은 귀찮은 존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존재점으로 생각하는 회사나 직원들이 의외로 많다. 일단 팔고 난 다음에는 그 고객이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 한 사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불만은 천념성이 매우 강하며 생각보다 훨씬 파급 효과가 크다. 사람들은 불쾌한 일에 더 민감하며 그런 일을 당하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배신을 당하며 어떻게 해서든 보복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불만족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려주는 정도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불만을 갖고 있는 한 명의 고객은 10명 정도의 잠재 고객에게 불만을 털어놨는다고 한다. 불만을 전해들은 잠재 고객들은 다른 잠재 고객에 다시 전파해 결과적으로 10명 정도의 불만을 가진 고객은 무려 120명의 잠재 고객에게 불만을 전파해 구매를 방해한다. 반대로 불만 고객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 단골 고객으로 만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고객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단골 고객들이 그 회사 수익의 84%를 올려준다고 한다. 이는 신규 고객 확보보다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것이 이윤 창출에 훨씬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소비자 입은 어떤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입소문 효과, 구전 효과이며
지구상에서 입소문만큼 강력한 미디어는 없다.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입소문의 효과가 가공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다. 기존 고객의 이탈과 신규 고객의 증가 모두 입소문의 영향을 받는다. 하버드 리뷰에 기고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객의 이탈률을 5%만 줄이면 기업의 수입이 25%에서 85%까지 증가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수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판매 이후의 서비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고객에게 언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보험에 가입할 때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10중 8구 태도가 달라진다. 온갖 약관 조항들을 들먹이며 가능한 한 보험금 지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고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가입할 때처럼 신속하게 달려와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비용은 많이 들 것이다. 하지만 고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가 최고의 기회이다. 그때 감동한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꺼이 무보수 보조 세일즈맨을 자청할 것이다.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은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가 다르다. 인기가 좋은 사람과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역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다르다. 성공한 기업과 개인은 모두 주어진 일의 경계를 넘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줄 안다. 끝 마무리를 보면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사람의 그릇 크기는 이해관계에 있을 때의 처신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알 수 있다. 말이 힘이 있는지를 알려면 먼 길을 가봐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시간이 오래 지나봐야 한다. 명심보감 개선편에 나오는 이 말은 100번 들어도 지당하다. 이해관계가 있을 때 친절하기는 쉽다. 이해관계가 끝났을 때도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고객을 맞이할 때 웃기는 쉽다. 하지만 고객의 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는 어렵다. 계약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쉽다. 하지만 환불을 요구할 때도 정중한 자세를 보여주기는 어렵다. 입사할 때 애사심을 맹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고사직을 당할 때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하기는 어렵다.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의무 이상의 일을 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다수 대중들의 본성이다.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남들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 남다른 삶을 원하면서도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을 다수 대중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수 대중의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며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뭔가를 추가로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뭔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가 또 다른 시작이다. 인간관계에서나 비즈니스나 해야만 한 일이 경계를 넘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승패를 결정한다. 끝. 그리고 그 이유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읽으면서도 부끄럽네요. 또 마음에 와닿는 다른 챕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퍼주고 망한 장사는 없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때 상대방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준다.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미움을 받을까? 한 정권회사 직원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상사들은 조금만 손해도 안 보려는 개인주의자들을 최악의 직원으로 꼽았다. 부하 직원들 역시 책임은 지지 않고 공만 챙기려는 얌체 상사를 꼴보기 1위로 꼽았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역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얌체, 남에게 받기만 베풀 줄 모르는 빈대 같은 사람을 최악의 친구로 꼽았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싫어할까? 인간관계나 거래의 기본인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작은 것을 취하려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까지 자연의 선택으로 진화된 모든 종은 이기적이며 그중 가장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종은 인간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타적인 종 역시 인간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자급자족의 원시사회를 오늘날의 교육사회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 조상들이 상호이타주의의 미덕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어떻게 상호이타주의적인 미덕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랫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먹을 것을 더 안정적으로 구하고 포식자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동맹관계를 맺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동맹이란 만약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나중에 당신을 돕겠다는 약속이다. 어느 집단에서나 동맹관계 약속록에는 빈대 같은 개체가 있다. 빈대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굶자리고 있으면 협조자들은 이타주의적인 미덕을 발휘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구해주고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반면 협조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빈대들은 감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빈대들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손도 더 많이 퍼뜨릴 것이다. 결국 집단 내의 빈대들의 유전자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집단 전체가 빈대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게 될 것이고 동맹은 해체되어 집단 전체의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빈대들을 어떻게 퇴치했을까? 그들은 처벌과 보상을 동원한 상호성의 규범을 발달시켰다. 남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빈대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처벌을 했다. 반대로 남이 필요로 할 때 자원을 제공하는 협조자에게는 그가 필요로 할 때 계속 도움을 줌으로써 보상했다. 조상들이 발달시킨 상호성의 규범에 따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내게 베푼 것과 내가 그들에게 베푼 것을 머릿속에 장부에 기록한다. 내가 베푼 것에 비해 상대방이 계속 적게 베푼다면 우리는 그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그를 응징한다. 그러므로 상호성의 규범이 지배하는 인간 세상에서 빈대들은 더 이상 유리할 게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제공한다. 그래서 나중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득에 집착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취한다. 이들은 이익만 챙기고 손해보는 일은 결코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빈대, 얌체, 배은망덕한 자, 무임승차자, 이기주의자 같은 꼬리표가 붙는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한다. 이들은 단기적인 이득을 취득하려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게 바로 소탐대실이다. 인간에겐 항상 먼저 베풀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뭔가 주고받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이 관찰된다. 어떤 사람은 주로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받고 나서 나중에 준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며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클까? 얼핏 보면 주고받는 것이나 받고 주는 것이나 그게 그것이다. 하지만 효과면에서 보면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보수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비웃는다. 그러면서 더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이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겠는가?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싶다면 먼저 보수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하면서라도 사장이 붙잡고 싶은 사원이 된다. 사장이 당신에게 지불하는 보수보다 당신을 고용해서 얻는 가치가 더 크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딜 가든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제공하기를 꺼려할까?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현재만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행동을 선택하지 못한다. 먼저 베풀어도 당장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자. 수확을 하려면 먼저 땅을 파고 씨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정성껏 가꾸고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한다. 봄에 벽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어 거둘 수 있다. 씨 한 10개를 뿌렸다고 해서 10그루 모두에서 수확을 할 수는 없다. 어떤 것은 새에게 먹히고 어떤 것은 병들고 어떤 것은 말라서 죽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서 몇몇의 좋은 친구를 얻는다. 수십 명의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그중 일부만이 단골 고객이 된다. 먼저 주고 받는 것 이상으로 갚으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더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먼저 베푸는 사람에게 베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직접 호의를 받은 적이 없다 해도 그 사람의 평판이 좋으면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도움을 주면 당신은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벽시 한 개는 우리에게 100개로 되돌려준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며 삶의 법칙이다. 거두려면 먼저 뿌려야 하고 원한다면 먼저 주어야 한다. 미소를 원하면 먼저 미소를 지어야 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도와줘야 된다. 직원들로부터 협조를 끌어내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을 도와야 한다. 더 많은 보수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더 많이 벌게 해줘야 한다. 신에게는 감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항상 먼저 베풀 필요가 있다. 본전 뽑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자. 어떤 관계에서든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얻기만 하는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 모름지기 모든 방사는 파는 사람도 기쁘고 사는 사람도 기뻐야 한다. 한쪽만 기쁜 거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인간관계 역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만족하며 오래가지 못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잘 받아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한다. 어떻게 만들까? 그들은 보답에 대한 믿음을 준다. 보답을 전제하지 않고 도움만 청하는 경우보다 보답할 수 있음을 알리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몇 배 커진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든 보답 가능성을 전달하라. 그리고 반드시 보답하라. 돈을 많이 벌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기꺼이 돈을 쓰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들을 감동시키면 된다. 고객들은 언제 감동할까?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 크다고 느낄 때 감동한다. 고객들은 언제 감동할까?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제품의 서비스나 가치가 더 크다고 느낄 때 감동한다. 이렇게 쌀 수 있을까? 이 돈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아도 되나? 이러다 이 집 망하는 거 아니야?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면 어떤 비즈니스라건 그 일로 성공할 수 없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돈과 같은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절공과 감동 같은 정신적 이익을 준다면 당신은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한다. 옛말에 퍼주고 망한 장사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최고의 성공 전략은 고객들에게 본전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서비스에 감동한 고객은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 이에 보답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제공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고객으로 하여금 본전 생각이 나게 만든다면 그 사업은 반드시 망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받기 전에 먼저 주라. 받았다면 반드시 대갚하라. 그래야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 심는 대로 거듭나게 된다. 네, 의사와 함께 책 읽으며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민국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많이 부끄럽네요. 오늘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 역시도 다시금 성장하고 성숙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